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불모의 땅에서 기적이 일어났는데요. 시베리아 혹독한 추위와 고비 사막의 메마른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곳, 몽골에서 말입니다. 중국의 거대 통신업체들이 수년간 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던 그 땅에서요. 러시아의 최첨단 기술진들도 혹독한 자연환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몽골 전역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한 번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 병원 응급실에서조차 환자 기록을 손으로 적어야 했던 그곳이 말이죠. 놀라운 건 이 모든 변화를 이끈 주인공이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몽골 정부 고위 관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19세기에 살고 있었을 것이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타르입니다.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IT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33살 아내 토야와 5살 딸 아마라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하다고 해서 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언젠가 몽골 전역을 연결하는 거대한 통신망을 구축하고 싶었거든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이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초원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답답한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인터넷이 너무 느려서 업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딸 아마라 때문에 더 절실했습니다. 아이가 천식을 앓고 있어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데 의료 기록 전송이 너무 느려서 매번 답답했어요. 토야는 초등학교 교사인데 온라인 수업을 할 때마다 인터넷이 끊어져서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코로나 때 한국이 우리나라에 마스크랑 진단키트를 보내줬다는 뉴스를 봤지만 그냥 보여주기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 사람들끼리는 잘 뭉치지만 외국에는 별 관심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토야가 가끔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기술이 좋다던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말이죠. 그때 저는 정말 무관심했습니다. 한국이 잘 나가는 건 알겠지만 우리 몽골과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몽골 전역을 덮친 극심한 황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하늘이 온통 노랗게 변하고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됐다는 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회사 전체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지방과 수도를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모두 다운됐죠. 제가 몇 년 동안 공들여 만든 시스템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마라가 갑자기 천식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에 갔는데 의료 기록이 전송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병원에서 받았던 검사 결과며 치료 기록들이 모두 접근이 안 됐죠. 의사 선생님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토야는 학교에서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모두 중단됐고 아이들 교육이 완전히 멈춰버렸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해외 통신업체들의 연락을 취했지만 모두 소극적이었어요. 돈이 안 된다며 몽골 시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반응이었죠. 정부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절망했어요. 이래서 작은 나라들은 언제나 뒤처지는 건가 싶었거든요. 밤에 집에 돌아와서 아마라가 숨쉬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야는 조용히 울고 있었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황사가 계속되면서 통신 장비들이 하나씩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병원들은 환자 정보를 손으로 적어서 전달하고 있었고 학교들은 아예 문을 닫아버렸죠. 제가 일하는 회사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몇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하나둘씩 사직서를 내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막막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KT라는 회사가 몽골에 들어온다는 거였죠. 처음엔 그냥 루머인 줄 알았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 같은 작은 나라에 관심을 가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동료 중 한 명이 한국 기술이 좋다던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도 결국 자기들 돈 되는 데만 관심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던 중 아마라가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천식이 악화된 거예요. 의사가 다른 병원의 치료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전히 네트워크가 안 되니까 접근할 수가 없었죠.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이고 뭐고 결국 돈 되는 데만 관심 있는 거 아니었냐라고 토야에게 소리쳤습니다. 토야는 조용히 제 손을 잡더니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사에 급하게 출근했는데 사무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장비들을 설치하고 있었거든요. KT와 LGU 긴급 복구팀이 정말로 온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 그냥 형식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포기하고 돌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팀장인 김도훈이라는 분이 저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몽골어로 인사를 했어요. 깜짝 놀랐죠. 한국 사람이 우리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김도훈 팀장은 황사에도 끄떡없는 방진형 5G 기지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광 케이블 자가 복구 솔루션이라는 걸 시연했죠. 케이블이 손상되면 스스로 우회 경로를 찾아서 연결을 유지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연결한 임시 네트워크를 통해 아마라의 진료 기록이 전송된 거예요. 병원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의 치료 방법을 찾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로 우리를 도와준 거였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KT에서 가져온 기가 와이어라는 기술이 정말 놀라웠어요. 기존 케이블을 교체하지 않고도 인터넷 속도를 100배 이상 끌어올리는 거였죠. 김도훈 팀장이 직접 설명해줬어요. 이 기술은 몽골의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히 개발한 거예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고 황사가 와도 멈추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며칠 뒤에 또 황사가 왔는데도 인터넷이 끊어지지 않았거든요. 동료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이 통신 강국이란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구나라고 말이죠. LGU 플러스에서 온 박지은이라는 엔지니어도 대단했어요. 위성과 지상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전국 어디서나 영상 진료가 가능하게 만들었죠. 그것도 불과 며칠 만의 말이에요. 박지은 엔지니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극한 환경에서도 장비를 뚝딱 설치해내서 현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와이파이 마법사라고 부를 정도였죠. 그리고 몽골 풍경을 너무 좋아해서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곤 했어요. 몽골 정보통신부 바야르 과장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한국 기술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진짜 기술력과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나라를 도우려는 마음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 기술 덕분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병원 네트워크가 완전히 복구됐고 학교들도 온라인 수업을 재개할 수 있었어요. 토야가 다시 웃는 얼굴로 집에 돌아왔죠. 제가 다니는 회사도 정상화됐어요. 아니, 정상화를 넘어서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한국 기술로 업그레이드된 네트워크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랐거든요. 아마라도 건강을 되찾았어요. 병원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만났을 때 아이가 작은 손으로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마라가 고맙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했을 때 김도훈 팀장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봤어요. 몽골 방송에서도 한국 기업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소개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한국의 기술력이 몽골의 위기를 구해냈다고 보도했죠.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한국 이야기를 하는 걸 자주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진짜로 도와줬다는 말들이요. 저도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은 우리랑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우리를 진심으로 도와주는 형님 같은 나라였어요. 그날 밤 토야와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라고 토야가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며칠 뒤 김도훈 팀장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왜 한국이 이렇게 몽골을 도와주는지 물어봤어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어요. 인터넷이 단순히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도울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도훈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그냥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기 위한 기술이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잇기 위한 다리였던 거죠. 박지은 엔지니어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몽골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저도 정말 기뻐요. 기술이 사람들을 웃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 있어요. 저는 그때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사업이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력해서 몽골 지방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아마라도 변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만나고 나서 꿈이 생겼다고 했거든요. 아빠, 나도 커서 한국어 배우고 인터넷 만드는 사람이 될래. 5살 아이의 말이었지만 정말 진지했어요. 토야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마다 저에게 말해요.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드라마에서도 항상 서로 도와주잖아. 저도 이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몇 개월 뒤,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KT 본사에서 초청을 받았거든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느낀 감동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거리마다 빠른 인터넷이 터지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우리에게 선물하려는 미래구나 싶었죠. 한국에서 돌아와서 저는 몽골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라 우리 미래를 연결해준 희망이었다고 말이에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언젠가 몽골 전역이 한국처럼 빠른 인터넷으로 연결될 거라고. 그리고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글은 몰라도 우리 와이파이 신호는 한국 기술 덕분에 빵빵하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최강 대국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우리나라가 해냈다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몽골의 광활한 초원에서 한국 기술자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인터넷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마음이었죠. 지금도 몽골 어딘가에서는 한국 기술 덕분에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는 아이가 있을 거고 응급실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K-테크놀로지의 힘이 아닐까요?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기술력,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감동 팔레트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립니다.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가장 빨리 들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